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카파 시스템 가지고 저번 시간에 뭐 생성형이 뭐냐, 뭐 맞춤형이 뭐냐 이런 거 다 했고 학습 모형은 또 뭐야,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오늘은 카파 시스템 가지고 이 안에서 구현하는 거 이야기해 보시죠. 저번에는 굉장히 뭐 저번 시간까지는 다 이론이고 페이퍼 같은 거, 뭐 데피니션 같은 거 했었고 이제는 뭔가를 가지고 하는데 또 나름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가 되니까 좋긴 좋은데 이건 카파 안에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 때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동차는 뭐 자동차지만 내가 테슬라 사서 타고 다니면 테슬라에 스페시픽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카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카파는 또 뭐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디지털 플랫폼도 됐다가 연구소 이름도 됐다가 프로젝트 이름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연구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선희 교수님이 그 프레젠터를 하신데 돈을 담당하기 때문에 힘이 제일 셉니다. 뭐든지 아무튼 그다음에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는 PI를 하고 있고 여기 윤경희 교수님 오셨는데 윤경희 교수님께서 다 프로그래밍을 시스템 아키텍처부터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만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모릅니다. 테크니컬한 건 전혀. 윤경희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다 머릿속에서 나와서 구현을 하셨고 전산 사이언티스트시고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시지만 저를 통해서 윤경희 교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라고 여기 계시네요. 여기 웃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이 윤경희 교수님이시고 네. 나타나셨네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삼성도 하고 평가원 프로젝트 미국에 있는 뭐 그 스쿨 디스트릭트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시스코 시스템즈 그다음에 뭐 병원도 좀 하고 Ministry of Education 싱가포르에 있는 CAB 뭐 평가원 같은 거죠. 거기도 하고 연세대학교에 훌륭하신 또 교수님하고 같이 또 모카밭 예. 분위기 좋을 때는 모카밭 하다가 배고플 때는 모카빵 그렇게 해서 또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 또 따끈따끈하게 유준 교수님하고 했던 페이퍼가 퍼블리시가 됐어요.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보면서 지능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충남대에서 반대천 교수님 랩에 이제 트레이닝도 조금 하고 GMAC에 약간 experimental research처럼 이렇게 해서 GMAC에 또 exploratory 하고 아마존 AWS도 조금 하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Teacher Empowerment Assessment 프로젝트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디지털 컴피턴시,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이거를 하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파를 할 때 STEM은 뭐 ST라고 쓰고요. 옵션 선지 쓰고 여기 피드백 컴포넌트가 있어요. 모형할 때 피드백을 이제 문항 모형 안에 이제 이거는 이제 문항 모형 안에 있는 피드백 컴포넌트고 STEM도 STEM 컨텍스트와 퀘션으로 나누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answer, distractor 이렇게 나눕니다. distractor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드백도 이제 backward, forward 하고 solution step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트랙터를 가지고 피드백하고 연동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주 추상적인 지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파라미터 시스템 그리고 그 컨디션 파라미터의 프레디케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 파라미터 그다음에 시스템 펑션스 막 이런 거 함수를 다루는 거 있잖아요. 변수하고 함수를 다뤄 가지고 지식을 모형화시킵니다. 코그니티브 모형이나 뭐 도메인 모형 같은 거를 조금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아날로그 모형이고 실제로 이제 전산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모형화시켜서 이 속에 집어넣는데 왼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사이코메트릭한 엘리먼트잖아요. 뭐 이런 거 스텝 같은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옵션 뭐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이제 오른쪽이었어요. 이 추상적인 지식을 어떻게 모형해서 이 속에 집어넣는가에 대한 이슈인데 여기 있는 것들 쭉 다 쓰죠. 중간에 이제 매개로 만나는 게 어떤 템플릿 같은 거를 앉혀가지고
특히 인제 요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중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지식을 모형화시키는 것을 이 과정이 인제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바꿔야 되는 거의 핵심 있죠. 그거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거대한 템플릿 속에 문학 모형을 쪼끔 쪼개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 있다. 그럼 그 속에 질문과 답과 오답, 질문과 답과 오답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퀘스천 세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태스크 모형이라고 하면 이 속에 있는 이제 어 들어가는 퀘스천 세트가 문학 모형이 되겠죠. 예. 문학 모형 nested within task 모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지금은 뭐 뭔지 모르시겠지만 천천히 계속 쓰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파라미터 시스템이 있는데 파라미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바꿔요. 사이코메트릭 무슨 뭐 온톨로지 모형도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parameterizing 되어 있고 함수의 무슨 인자 같은 거 있죠. argument 같은 거 다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함수 시스템하고 라이브러리하고 그 변수 시스템하고 하다 보니까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적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잘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게끔 됐고 처음에 저희가 parameter typ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변수 선언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number냐 enumeration이냐 array냐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제가 교육을 할 때는 enumeration 위주로 하고요. 나중에 인제 수학이라는 굉장히 인제 특별한 함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constraint이 필요할 때는 이제 number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마 enumeration으로 교육받으시고 나중에 수학 전용으로 만들 때는 아마 number type을 써 가지고 하고 array는 자꾸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다른 함수들이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잘 할 수 있고 enumeration 1, 2, 3 이렇게 vertical bar로 저희는 이제 separator를 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뭐 1.1 찍으면 1 나오고 1.2 찍으면 2 나오고 뭐 1.3 찍으면 3 나오고 enumeration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 묶어 가지고 첫 번째 프라임이라 골뱅이를 가지고 인제 이것은 이것이다 인제 선언을 하는 거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숫자인데 1 부터 3 까지 일씩 증가한다. 뭐 시퀀스 펑션하고 똑같아요. 아래에 있는. 그래서 셀프를 찍으면 이제 이 전체를 다 리턴해라. 그러면 2.1은 1이고 2.2는 2고 2.3은 3이고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array는 이 중에 인제 simple random sample이에요. 1 부터 3 까지 이런 1, 2,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3 개를 simple random sample로 뽑아 줘. 그러니까 1, 2, 3이 아니라 인제 뭐가 나올지 모르죠. simple random sampling으로 with replacement로 뽑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모델 파라미터랑 시스템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쓸 수도 있고요. 약간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모델 파라미터라 그래 가지고 그 모형 안에서만 구동하는 변수 시스템 이렇게 뭐 섞어서 쓰실 수 있게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라미터만 이렇게 시스템 들어오시면 저장해 놓고 쓰는 것들 보이실 거고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인제 함수죠. 함수인데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해 놓고 그 변수에 constraint을 주는 게 있고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일단 선언해 놓고 그중에 뭐만 뽑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로 바깥으로 나오면서 원래는 predicate만 존재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노베이션이 있었어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약간 그림을 그릴 때 커맨드 같은 거는 있는데 이게 함수라기보다는 이제 커맨드 그림 뭐 "이거 그려라." 뭐 "동그라미 그려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리를 내라." 뭐 이런 함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그림 커맨드는 또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개체 같은 거를 저희가 굉장히 잘 다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인지 검사 같은 거 있죠. 그림을 그려주는 parameterizing 해 주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언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 제가 교육을 나중에 하실 때 여기 시스템에 들어오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매뉴얼을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 뭐 쳐다본다고 뭘 아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하면서 여기 매뉴얼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매뉴얼만 가지고는 쪼끔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 쪼끔 받고 '아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뭘 좀 적어 놨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정적인 이노베이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거를 다룰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아키텍처를 좀 해 보시고 그런 분들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엑셀에 이런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중첩이 돼요. 인자도 중첩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중첩이 됩니다. 변수도 중첩이 되고 함수도 중첩이 돼요. 예를 들어서 sum 뭘 더하라는 거잖아요, sum은. 근데 sequence는 1 부터 10 까지 숫자를 좀 뽑은 걸 가지고 더해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다음에 변수를 선언을 해도 이렇게 선언을 하면요. 첫 번째 프로미터가 1, 2, 3 이면 이렇게 선언을 하면 1.1은 아까 1 이라 그랬잖아요. 1로 바뀌고 1.2는 2라 그랬잖아요. 2로 바뀌고 1.3은 3 이라 그랬잖아요.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 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의 2 부터 3 까지 뽑으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2,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도 이렇게 선언이 되고 이런 중첩이 되고 함수도 되고 함수하고 변수하고 변수하고 함수하고 이렇게 중첩이 돼서 쓰다 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지식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파라미터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에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 문법 뭐 이런 거를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서 거기서 끼워 가지고 아까 중첩된다 그랬잖아요. 끼워 가지고 레고 만드시는 느낌 있죠. 만들어서 스텝 만들고 답 만들고 오답 만들고 세트 만들고 퀘스천 세트 문항을 여러 개 엮어서 다시 세트로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계속 집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골뱅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윤경희 교수님께서 그거를 하게 되신 거죠. 특히 함수하고 같이, 변수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를 인제 구성성 어 매개 변수하고 함수의 어떤 구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composability가 극대화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저희가 다룰 수 있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복잡한 거에 나온 게 인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전에는 문항 유형 이러면 질문의 유형 중에 뭐 short answer예요, multiple choice예요, matching이에요, select all이에요, fill in the blank 이렇게 다 저희가 문항을 만들 때 다른 개체로 취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거 다 다른 것들이었어요. 다르게 물어보였는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를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걸 중간에 두고 아까 했던 지식의 핵심을 두고 다양한 유형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템플릿이. 사람들이 인제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온톨로지 모형만 잘 만들면 이렇게 굉장히 다른 문항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인제 하이브리드 멀티플 초이스라는 개념이고 그거를 묶어서 만드는 모형이 하이브리드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 인디비주얼 멀티플 초이스 문항 모형 select all, 매칭 이런 것들이 nested 되는 거예요. 큰 태스크 모형 안에.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입하는 거는 온톨로지 모형 하나를 투입을 했는데 와우 이렇게 다른 문항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템플릿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타사마라고 우리가 인제 태스크 모형을 템플릿을 그렇게 부르는 게 이런 템플릿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19 개의 문항 유형이 됩니다. 온톨로지 구조를 잘 잡으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뭔가 싶으실 텐데. 그리고 온톨로지를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디스트럭터 모형을 다르게 할 수도 똑같이 질문과 답이 같은데 디스트랙트를 좀 픽스드 된 거, 패턴 있는 거, 코그니티브한 거, 온톨로지컬한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익스페리먼트 다양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건 한 example이죠. 또 온톨로지 모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워드로 물어보는 거, naked math로 물어보는 거.
똑같은 온톨로지를 가지고 코그니티브 레벨을 다르게 하고 이것들이 시스테매틱하게 생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여기는 다 자동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 복잡한 프로그램을 validation 할 만하게 이렇게 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 전문가들이 온톨로지 모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게 됐죠. 뭐 똑같습니다. 지문을 하나 주고 퀘션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질문에 꼭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 프로그램 짤려면 개별자로 짤려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포저빌리티 때문에 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동화가 되고 뭐 아직도 여기 뭐 전자동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한 반자동쯤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에는 construct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측정하자 그러면 일단은 construct definition, task specification 문서 같은 거 있죠. 일단 있는 거 뭐 교과 목표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베이스 IRM이라고 하는 샘플 문항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항 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같이 하니까 텍스트북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돼요. 나와 있는 내용들 분석해서 문항으로 다 온톨로지 작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문항 모형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동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시로 하다 보면 동시 작업이 되더라고요. 문항 모형을 만드는 것 같은데 문항 모형을 만들다 보면 엮을 수 있고 그 속에 온톨로지가 드러나고 온톨로지 모형이 드러나다 보면 그걸로 완전히 다른 태스크 모형을 물어봐서 문항 모형을 또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이 작업이 굉장히 암묵적인데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 문제은행을 보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온톨로지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문항을 생성해서 DB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어세스먼트 모형을 먼저 만듭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연결시켜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IG라고 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문항을 제너레이팅하는 용도로 썼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문항이 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IG라고 부르면 굉장히 편협한 이야기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뭘 한다고요? 사실은 평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Generative Assessment 모형이 맞습니다. 평가를 생성시키는 거지 문항을 생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생성시켜 놓고 어셈블 하다 보면 옛날에 있는 그 문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이거 만들어서 피드백 모형 만들어서 묶어서 이제 루프를 만들어서 recursive path에서 조그만한 요 한 덩어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Generative Assessment Adaptive Linear 모양이라고 하자. 왜냐면 학습이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그죠? 요거를 하나 해서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조그만 거 있죠. 아까 했던 그 한 컨스트럭에서 레벨 되는 것을 다시 연결시켜서 전체 러닝 프로그레션 네트워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이들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 속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로 해서 학습 프로그레션, 러닝 프로그레션을 확인하는 이 단계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해서 끝내면 사실은 그냥 맞춤형 평가 같은 그런 건데 피드백을 강화시키는 레벨 3라고 확인이 되면요. 이제 여기를 강화시켜주는 A2 쪽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강화가 되면 올라가고 아니면 한 번 더 되풀이하는 피드백 루프가 있는 그래서 이쪽은 remedial reinforcement process가 맞습니다. 강화가 맞아요. 새로운 거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이 시스템이 배웠는데 잊어버리는 거 있죠.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취약한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전체 학습이 여기서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시면 또 다른 사기가 됩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러니까 문항 모형을 만들고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댑티브를 세팅해서 어댑티브 세팅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세스먼트 1, 2를 먼저 하고 나서 1이나 3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세스먼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슈퍼링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연결시켜서 이제 만들고,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세 개로 나눠지면 어댑티브 세팅 이렇게 75% 이상이면, 지금은 이제 퍼센티지 스코어만 씁니다. 75% 이상이면 뭐 이쪽으로 가라, 다른 쪽으로 가라, 이런 그 결과를 마지막에 내죠. 요 네모 박스로 갈 때는 터미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이 결과가 됩니다. 뭐 몇 점을 받았다가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는 레벨 1이야, 2야, 3야가 이제 어세스먼트의 어떤 아웃컴이 되는 거고요. 이거 계속돼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터미널이죠. 여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될 때는 어세스먼트 1으로 연결됐는데, 여기서는 끝났기 때문에 3, 4, 5, 75점 이상이면 여기로 뭐 이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학습해야 되는 피드백하고 링크하고 여기서 주는 개념입니다. 프로그램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어세스먼트 모형을 오시면, 지금은 뭐 문학 모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지금 다 스킵하고 이야기합니다. 어세스먼트 모형 만들면 아까 만든 거를 가지고 여기 에딧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름도 좀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어댑티브 세팅도 바꿀 수 있고, 그 들어갔던 문학 모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문학 모형을 가지고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난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문학 모형이나 어세스먼트 모형은 굉장히 비싼 지적 재산이 되실 거예요, 아마. 나중에 만들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 지식 다 갈아서 넣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특히 이제 subject matter expert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난수처럼 해서 지식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뭐 NFT도 뭐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오겠죠. 네. 이게 이제 그 내 문학 모형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슈퍼링크로도 쓰는데, 여기서 만든 문학 모형이 아니라 어세스먼트 모형의 아이디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해서 다음 어세스먼트하고 연결시킬 때 요 아이디를 씁니다. 다른 어세스먼트랑 두 개를 연결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그걸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다 배울 겁니다. 자, 레벨 3인데 피드백 모형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내가 줘야 되는 피드백을 모형화시켜서 여기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유튜브를 보세요, 뭐 이걸 학습하세요, 뭐 이거 하이퍼링크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데, 저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어세스먼트를 만들어서, 피드백용 어세스먼트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를 따세요. 뭐 이런 걸 따가지고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로 걸어 놓으면, 얘들아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 비디오도 보고 나서 여기를 시작하면 돼. 그래서 거기를 이제 피드백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어세스먼트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학습 모형이 되려면 피드백, 어세스먼트 as 피드백 돼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 피드백도 어세스먼트로 만들어서 넣어야지 계속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도 알려주고 피드백도 줘요. 하지만 어세스먼트도 줘야지 그 다음 번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입니다. 자, 이게 한번 해보시죠. 이거 뭐 자꾸 말만 하면 뭐 그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Hello World라는 그 렉처인데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하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빵꾸가 안 나야 될 텐데 싶으네요. 자, 처음에 여기 나중에 뭐 하이퍼링크 있으신데, 처음에 오시면 Hello World라는, 이게 구글 다큐멘트예요. 사실은 구글 다큐멘트에서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각설하고 스템에 1 더하기 0은 뭐야? 답은 1이고 오답은 2, 3, 4, 5야. 처음에 그냥 아무 문항이나 우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스템 있고 앤서 있고 디스트랙터 4개 있고 옵션은 5개인데 그 중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문제는 그냥 authoring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5개의 정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여기 6개를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뭔 작업을 했냐면 join이라는 함수를 써서 sum 다음에 vertical bar를 넣고 1, 2, 3, 4, 5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묶은 거예요. 묶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vertical bar로 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그냥 구글 다큐멘트에 있는 함수를 써서 묶은 거예요. 수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셀이 있으면 이제 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묶었고, self라는 함수는 이거 있는 그대로 return을 해줘 라는 함수입니다. predicate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칸을 또 3개로 딱 나눴어요. 셀 참조를 여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긴 self를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면 3개의 칼럼이 있죠. 3개의 칼럼 있죠. 1, 2, 3. 그죠? 잘 보세요. 이렇게 3개 있는 칼럼을 여기서 요 3개 있는 칼럼을 여긴 3개 칼럼 아니구나.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가 얼마냐요? K20죠. 이 셀은 K20죠. K21이죠. 그죠? 난 그거 여기다가 복붙한 거예요. 이거만 바꿨습니다. 여기다가 그 셀을. 그죠? 그러면 stem, option 쭉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랑 같은 거네. 같아요. 그래 놓고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짜서 오기 전에 한번 거치는 건데 태스크 모형의 스페시피케이션의 템플릿이 좀 안 치고 사실은 이것과 여기도 함수가 조그만 함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짠 모형은 소스 코드는 이겁니다. 왼쪽부터 쭉 짠 거는 소스 코드가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작업으로 짜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문항이 되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긁어가지고 시스템으로 들어오십니다. 시스템 카파 트레이닝 오시면 왼쪽 밑에 여기에 내가 만든 문항, 문항 모형, 평가 모형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문항 모형 만들래 여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처음 오시면 이런 게 보여요. 거기에 오른쪽 옆에 impor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피를 했던 것을 import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forward 있고 backward 있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difficulty type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보면 stem 여기 안 쳐졌죠. option 1, 2, 3, 4, 5 됐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 리뷰는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는 이 문항.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나오겠죠. 항상 똑같은 게 나와요. 스택틱 한 거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온 거를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저장했다고 칩시다. 그냥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고유 넘버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문항 모형의 아이디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문항 모형은 그때 그 문항 모형의 일련 번호 같은 거 그게 생겨요. 그럼 그것을 다시 카피해서 우리가 create assessment 모형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처음이니까 아무거나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문항 모형 아이디를 슬래시 4개라 그랬죠. 그럼 4개의 슬래시 있는 어세스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까 그냥 0 더하기 1이었어요. 멀티플 초이스도 하고 construct response 이런 것도 하고 나중에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건데 이런 걸 해가지고 4개짜리 슬롯을 만들고 제목을 달아요. 어세스먼트 하나가 이제 이 4개를 가지고 된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다 맞추면 예를 들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 맞추면 great 아니면 끝냈어 이러면 메시지만 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쵸? 1 더하기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egister assessment 모형을 하면 조그마한 이제 평가 모형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평가 모형을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제 슈퍼 링크라고 하는 S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평가 모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메일을 넣으면 카파 아이디를 부여받거든요. 카파 아이디가 이메일로 와요. 그럼 카파 아이디 그 아이디를 넣고 지금 템포럴하게 제 이메일로 지금 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카파 아이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넣고 이제 내 거야라는 시험이네. 그러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문항을 배치할 때 1-0이었지만 오지선다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가 답이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사지선다형이니까 뭐 A가 답이네. 여기는 섞여서 나와요. 답이 있기는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더하면 1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 있는 스태틱한 문항으로 뭐 오지선다, 사지선다, 뭐 단답형까지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뭐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뭐 그 질문이 어떻게 맞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문항별 무슨 뭐 프랙티스 이건 나중에 바뀔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섞어서 피드백도 보고 만약에 문항별 피드백 있으면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피드백을 적겠죠. 너는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형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본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문항 모형을 만들어 본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냥 문항 있으면 그래서 있는 문항으로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태틱한 문항을 섞어서 되고 뭐 둘 다 해도 되고. 자, 근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재미없어요, 교수님. 그래서 아까 골뱅이 시스템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골뱅이 시스템은 이제 아까 1하고 0을 이렇게 골뱅이로 바꿨어요. 골뱅이로 바꿔서 그럼 1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야 돼? 두 번째 2라는 아퍼런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고 조건 없어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만큼이 바깥에서 작업은 이제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인데 서피스 피어처만 있어요. 이거 뭐 바뀐다고 뭐 그래도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는 수학 문제를 낼 건지. 그래가지고 요걸 다시 묶어서 뭐 이름까지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옐로우 파트 있죠. 이거를 자 보세요. 옐로우 파트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트랜스포즈는요 그냥 여기에 있는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눕혀져 있는 셀 있죠. 그거 위로 바꾸는 거니까 이건 뭐 수작업으로 그냥 복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귀찮아서 이 전체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게 아까 여기 눕혀져 있었던 게 서 있던 게 이렇게 눕혀져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보입니다. 컨디션이 없을 때는 이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럼 1부터 5 사이에서 뭐가 뽑힐지 모르고 1부터 5 사이에서 뭐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1이라는 게 하나 정해지죠. first parameter, 두 번째 parameter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eval이라는 함수인데 더해요. 뭐 더한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더한 게 답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한 거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니까 오답이 확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항 모형을 한 세트를 만들고 그거 아까 그대로 여기서 복사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딴 거 건드리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이거 요소를 바꿨네 이제. 자, feature라 그래요. 문항에 1 더하기 0이었었는데 그 요소를 내가 뭔가 바꿨고 이런 surface feature 썼구나. 그 요소들이 이제 그림도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별로 뭐 수식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니까 여기서 바꿔서 짜고 나니까 조금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졌다 그죠? 그래도 뭐 이해가 할 만해요. 1부터 5까지 했고 그래서 뭐 이걸 수작업으로 짜셔도 되고 템플릿에 안 쳐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 와서 아까처럼 create item model 하면 좀 지우고요. 클리어하고 지저분하니까 import해서 아까 했던 거 복붙하고 나면 이제 import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없었던 parameter가 보여요. enumeration으로 1 to 5고 비어 있고 first operand, second operand 이게 다 안 쳐져 있어요. 그죠? 그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나오네. 나오네. 5 더하기 4 뭐 이런 거 2 더하기 5 이런 거 나오네. 굉장히 나쁜 모형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러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항상 제일 작은 게 답이에요.
내가 답에다가 하나씩 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패턴이 있어서 대부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오답 싸움이 한 50% 예요. 오답을 하면 내가 플로저블하게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automatic distractor generating 하는 거 있죠. 근데 플로저블한 거 generating 하는 게 valid한 게 이제 싸움이고. 자, 그래요. 이런 건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validation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중간 게 항상 답이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 randomize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얘네들끼리 쫑도 안 나야 되고. 아무튼 또 해 봅시다. 그럼 뭔가 저장이 됐죠? 똑같은 짓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럼 어세스먼트 모형으로 가서 아까 했던 걸 가지고 어 또 해서 다 똑같죠? 뭐 여기는 뺄게요 이제. 뭐 다 맞추면 great job인 건 할 줄 아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하나의 어세스먼트가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는 슈퍼링크만 쓰겠습니다. 슈퍼링크 쓰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뭐냐면요. 1은 아까 만들 때 스페시픽한테 2개만 생성하래. 2개를 딱 만들 수 있어요. 10개만 생성해 줘. 뭐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를 1을 누르면 숫자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프린터블한 포맷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너무 길게 하시면 이렇게 벗어나겠죠. 그러지 않으면 웬만큼 쓸만하게끔 프린터블한 거를 만들었고 여기 있는 QR 코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아까 했던 답을 적고 이름 적어서 바로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린터블인데 QR 코드 스캔해 가지고 내가 답을 확인하는 그 옵션이고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별표 있죠, 요거. 별표는 아까 했던 퀴즈 형태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죠? 이거 하고 자, 이거는 똑같은 어세스먼트의 무슨 포맷이었습니까? 퀴즈 포맷이었고 이건 똑같은 어세스먼트의 뭐였어요? 온라인 포맷이잖아요. 같아야 돼요. 이거 1번하고 같아야 되고요. 이게 2번하고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건데 내가 프린터블로 줄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줄 거냐 뭐 그 차이를 내는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장해서 쓰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바로 시행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에 아까 보셨지만 뭐가 바뀌었죠? 숫자도 바뀌고 어쩌고 뭐 이런 게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는 뭐 1 더하기 0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요소들이 바뀌었고 뭐 가장 작은 게 답이거나 중간 게 답이거나 이런 나쁜 문항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1번까지 했죠? 자, 두 번째 모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아까는 이 속에서 답과 오답을 결정되는 그 구조가 잘 보세요. 나의 지식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sum이라고 부르면 이게 플러스를 해야 돼. 그쵸. product이라고 보면 여기에 잘 보세요. 내가 룰로 지식이 이 코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내 더하기 빼기로 답과 오답을 결정할 수가 없어. 지금 수학이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일반 지식 같은 경우 내가 물어보는 것과 답과 오답을 만들어야 돼요. 바깥쪽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 질문과 답과 오답을 만들어 있는 경우 이러면 약간 문제은행처럼 보여요. 문제은행의 요소를 뽑아 가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묶어요. 똑같아요. 조인으로 다 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뭡니까 그러면? 질문의 리스트예요. 스템의 리스트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뭡니까? 답의 리스트. 첫 번째 오답의 리스트가 돼요. 그럼 이 전체를 다시 트랜스포즈에서 가져온 거예요. 쭉 가져왔어요. 그냥 트랜스포즈에서 한 방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일반 지식을 처음에 컨커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학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쉬운데.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수학이 왜 되고 다른 쪽은 어떻게 안 되고 어디가 힘들고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여기서 1.1을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첫 번째 파라미터의 첫 번째 것만 가져왔잖아요. 그죠? 1.1은 첫 번째 파라미터의 첫 번째 것만 가져오고 2.1은 이건데 여기에 몇 개의 로우가 있나요? 1, 2, 3, 4, 5 로우가 있죠. 근데 내가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이 로우 중에 한 세트씩 뽑아야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로우 중에 한 세트씩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5개의 문항이 들어있는 곳에서 랜덤 샘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조건에 잘 들어보세요. 셔플을 합니다. 이 조건에서 셔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중에 하나가 뽑혀요. 1.1이라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1.1이라는 얘기는 셔플된 거에서 첫 번째예요. 얘가 무작위로 섞인 거에서 첫 번째란 얘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나 얘를 바꿨을 때 답이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바뀌면 답이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1 더하기 0분을 보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끼리 연동시키는 방법의 함수로 링크라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에 아규먼트가 있어요. 링크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랑 연동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1이 뽑히면 여기도 1이 뽑히고요. 여기서 세 번째가 뽑히면 여기도 세 번째가 뽑힙니다. 그래서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로우가 랜덤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세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움직이게끔 한 거예요. 그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세트로 움직이겠죠.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 뭔가 하나를 뽑는데 같은 위치에서 2, 3, 4, 5, 6도 다 뽑아줘. 그러면 이게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약간 세트 메뉴 같아요. 그러면 내 스템과 옵션과 여기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기 뭐 할 게 없어요,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만들어져 있고 밸리데이션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리가 되는 걸 살짝 보시는 거예요. 코드하고 지식하고 살짝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생으로 그냥 다 만들어 놓는 거지만 이제 이 작업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클레버해지기 시작을 해서 분리가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뭔 일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코드가 바꿀 게 별로 없어요. 온톨로지 모형 그대로 가져왔죠. 복붙해서 가져왔죠.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드를 바꿀 게 없어요. 온톨로지 내용 바뀌는 거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책임지는 거죠. 이게 맞네 안 맞네는. 아시겠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문항에 들어간 요소지. 그죠?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코드를 만듭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시 보여드리고 평가로는 안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이제는 다 그래서 다시 저장해 가지고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뭐 쓰는구나. 10문항짜리도 쓰는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하실 거니까 이거 뭐 어세스먼트 만드는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할 때는 뭐냐면요.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어요. 아까 했던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답이고 이게 오답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답이고 오답이야. 다 만들어 넣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넣어서 하면 구조는 똑같은데 뭐예요? 온톨로지의 내용이 틀렸고 그러면 갑자기 이 문항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뭐 해보니까 더하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나오네. 아시겠어요? 아니 더하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나오네. 답하고 오답하고 다 바깥에서 만들어서 내어서 올린 거잖아요. 더하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나오네. 한 모형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면 좀 안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하기 따로 곱하기 따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조금 변형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렇게 쓰는 거였죠. 얘네들 가지고 쓰는 거였는데 자 4번을 잘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는 똑같은데 내가 더하기라고 물어보면 3.1은 얘가 섞여요. 이제
더하기라고 물어보면 이 심볼을 쓰세요. 곱하기라고 하면 이 심볼을 쓰세요. 그래서 앞에 더하기냐 곱하기냐를 변수로 두는 거예요. 3.1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섞이겠죠. 그쵸? 그래 놓고 링크로 나는 3번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심볼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연동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번은 썸이거나 프로덕이나 뭘 둘 중에 하나가 섞일 거 아니에요. 랜더마이즈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심볼도 랜더마이즈 되는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앉히는데 계산할 때 4.1을 가져오니까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는 더하기 심볼을 가져오고 여기가 곱하기면 여기 곱하기를 가져와요. 아까 중첩된다 그랬죠. 함수가 중첩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함수 안에 인자가 이제 변수가 되고 막 이게 굉장한 일들이 이제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기는 똑같고 셔플하고 링크해서.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어때요? 결국에는 더하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나오고. 근데 더하기가 나올지 곱하기가 나올지 몰라요. 랜더마이즈 돼서 일단 나옵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 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까지는 다 문학 모형이었어요. 뭐 여러 개 나와도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다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문학 모형이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태스크 모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유는 아니 이거 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해놓으니까 아니 내가 더하기만 뽑고 싶고 곱하기만 뽑고 싶으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보세요. 룰 베이스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항 세트를 따로 만드십시오. 이건 더하기 그대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룰을 정해서 빼기를 만드세요. 하실 수 있겠죠. 그 룰을 정해서 곱하기를 만드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가 세트로 맞춰져 있어요. 각각은 하나의 문학 모형인데 같은 요소를 썼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요소지만 1부터 5라는 그 숫자 하나씩 나오는 걸 써서 이렇게 3개의 세트를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3개의 세트를 그러면 여기다가 앉혀야 되잖아. 이건 똑같아요. 여기다가 앉히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앉힐 때 잘 보세요. 찍어 보시면 이 더하기를 트랜스포즈해서 여기 하나 가져와요. 첫 번째 더하기부터. 여기는 여기 K26부터 K28이 트랜스포즈 돼 있잖아요. 얘가 트랜스포즈 돼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야. 아이템 모델 5. 다섯 번째 문항 모형은 더하기고 빼기고 곱하기예요. 가져올 때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얘가 묶여졌어요. 찍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서 몇 개 엘리먼트로 이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엘리먼트가 하나의 셀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조인으로 묶은 거예요. 조인으로 묶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거를 다시 여기다가 트랜스포즈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셀의 값은 이 셀의 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그 작업을 3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23번은 뭡니까? 23번의 변수는 23번은 뭐예요? 요거가 5개가 조인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세트로 묶여진 거예요. 23.1은 더하기 문항의 스템이고요. 23.2는 더하기 문항의 답이고 오답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22.1은 뭡니까? 얘를 가져왔잖아요. 빼기 문항의 스템이 되고 빼기 문항의 answer가 되고 distractor가 됩니다. 똑같아요.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가 여기서 같은 요소를 써요. 2개의 요소를 쓰는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에 이렇게 묶어 놓고
23, 22, 21이라는 걸로 포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면 이걸 읽어봅시다. 23, 22, 21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23이 될 수도 있고 22가 될 수도 있고 2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가 뽑혔다고 봅시다. 여기서 22를 여기서 replace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24가 22로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템이 22.1이 돼요. 22.1은 뭡니까? 22.1은 뭐예요? 빼기의 스템이 돼요. 여기 22.2는 뭡니까? 빼기의 정답이 돼요. 22.3은 뭡니까? 여기 22가 22로 바뀌었으니까 빼기의 첫 번째 디스트랙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보시면 그래도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그거랑 저번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여기서 뭐가 나올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래 놓고 저장을 하면 뭡니까? 원래 다 나오는 건데 나는 더하기만 할 거야. 아시겠죠? 원래 다 나오는 건데 이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었고 같은 온톨로지 구조를 만들었고 질문과 답이 바뀌었지만 나는 21번만 하면 어때요? 이 중에서 곱하기만 뽑을 거야. 가 돼요.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1이 3배로 많이 뽑게 해줘. 22번보다. 그럼 곱하기가 3배로 많은 거예요. 빼기보다. 근데 더하기는 안 하고 싶어. 여기서. 그래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으면 예를 들어서 뽑으면 곱하기가 조금 많이 나와요. 3배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베니핏이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온톨로지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개 질문을 물어볼 때 이렇게 퀘스천 세트, 문항 세트를 만들어서 올려서 쌓아가지고 여러 개 문항 모형을 같이 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걸 문항 모형이 아니죠. 문항 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온톨로지와 문항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태스크 모형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태스크 모형이 그냥 문항 모형이 돼요. 아시겠죠? 질문 하나만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건데 왜냐면 어떨 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장 안 할게요. 두 번째는 교수님 그러면 수학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이 좀 쉬워요. 답이고 오답이고를 계산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사를 답이고 오답이고 계산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만들어서 와야 돼요. 답과 오답을 바깥에서 그 요소를 만들어서 와야지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as if 한국사처럼 한번 해봅시다. 질문 있고 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를 바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묶어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이러면 아무거나 다 나오잖아. 난 더하기만 좀 나오게 하고 싶고 조절을 하고 싶다니까. 여기 셔플해버리면 그냥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레인지를 만든 거예요. 오퍼레이션 이제 인덱스인데 1부터 5까지로 돼 있잖아요. 더하기는. 빼기는 6부터 10이잖아요. 곱하기는 11부터 15잖아요. 여기 이 로우에서 15개 로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맞춰서 뽑는 걸로 하는 걸로 하나를 변수를 하나 더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1.1인데 7이니까 어때요? 7이니까 7.1은 뭡니까? 1부터 5에 한 숫자가 뽑혀요. n은 1, n, 1, 5 하면요. 1에서 5까지의 정수 중에 하나가 뽑혀요. 그러면 1에 1부터 5까지. 그러면 이제 더하기만 꼭 뽑히는. 2에 1부터 오니까 더하기에 뭐가 나와요? 정답이 나오고 더하기에 첫 번째 오답이 나와요. 아까 말했죠. 중첩시켜서 쓴 거예요. 파라미터 안에 인덱스를 다시 파라미터로 가져와서 중첩시켜서 쓰니까 야 이러면 조선시대 삼국시대 예를 들어서 근데
쭉 만들어 놓고 인덱스로 내가 근대만 뽑고 싶으면 근대만 뽑고 조선시대만 뽑고 싶으면 뽑고 테이블 싸움인데 이거 결국에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인데 막 아무거나 뽑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역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가져와서 이제 하면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룰이 아니라 케이스를 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아까는 룰 베이스죠.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수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여기는 수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바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작업을 합니다. 케이스 베이스 온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케이스로 만든 거고 여기는 뭐라고요? 전체 온톨로지를 룰로 만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할만하니까 이제 그게 이노베이션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7번째가 아까 근데 6번째 단점이 뭐였나요? 4번째 이거 좋다 그랬죠. 이거의 단점이 뭐였나요? 이러면 항상 제일 작은 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뭐 합니까? 중간계 답인 걸로 해요. 항상 중간계 답이면 쓸 수 없습니다. 문항 모형. 랜더마이즈 하다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요. 얘네들이 쫑나요. 답하고 오답 같은 거 오답끼리 같은 게 막 나옵니다. 수학도 쉽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되는 것만 딱 정갈하게 밸리드한 것만 다 나온다는 개런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된 게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뭐 하나 스마트 디스트랙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질문이 이거였어 답은 이거라며 잘 들어보세요. 질문이 그거였어 답은 이거라며 근데 오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아줘. 답하고 안 겹치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이거라며. 근데 오답을 여기서부터 여기서 뽑는데 답하고 안 겹치게 뽑아줘. 그런 함수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트랙터, 스마트 디스트랙터 함수라는 건데 겹치지 않게 밸리드하게 랜덤으로 뽑아줘.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한번 스마트 D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오답이 플러즈업을 하면서도 멍청하지 않는 오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항상 제일 작은 게 답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돼.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조금 배우시면 이제 스마트 디스트럭터가 코그니티브 디스트럭터로 바뀌어요. 뭐냐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지적인 거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빠지면 요 오답인데 그래서 그것을 코그니티브 디스트럭터 모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플러저블하죠. 이건 약간 레인지를 준 거잖아요. 이것도 랜덤이긴 한데 레인지를 준 거랑 그거랑 섞어서 쓰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합니다.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그런 전략들, 디스트랙터 모형을 오토매틱하게 생성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있고 왜 멍청한 거 썼다 그런 문항 퀄리티가 떨어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 태스크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8번째인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내가 요렇게 물어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X는 이거고 Y는 이거야. X는 이거고 Y는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X하고 Y를 더한 거는 뭐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요걸 지문이라고 보는 거야. 두 번째도 물어보는 거야. 지문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X와 그 X에서 Y를 뺀 거는 뭐야? 그 X하고 Y하고 곱한 거는 뭐야?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 주고 질문이 바뀌었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앞에서 이만큼을 준 거를 STEM 컨텍스트에서 지문을 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못 따라올 만큼 복잡해지니까 그 뭐 왜 이렇게 단순해요는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지문을 주고 내가 질문이 첫 번째는 더하기는 뭐야? 그 두 개를 뺀 거는 뭐야? 그 두 개를 곱한 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아니 어떨 때는 요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게 나오는데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X, Y가 뭐냐니까. 안 알려줬잖아요, 두 번째 나올 때. 이게 막 섞여서 나오니까. 한 모형 속에 있는데 막 섞여서는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답이 A니까 이렇게 했지만 X가 뭐였는지 Y가 뭐였는지 안 알려줬잖아요. 아는데 안 알려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 모형을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저장해서 문학 모형을 뭐 평가 모형을 만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23번만 나오게 하면 14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22번만 하면 뭐예요? 두 번째 것만 나오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21번만 하면 뭡니까? 세 번째 것만 나오죠. 저장을 해요. 따로 저장을 하십시오. 따로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내가 지금 뭐 저장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제가 저장을 미리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3개의 슬롯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실수가 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까 23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문하고 딸린 거. 이거는 빼기. 이거는 곱하기예요. 하나씩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동을 할 때 여기서 여기 버튼 있죠. 테슬릿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슬릿으로 묶어주면 이 친구들이 같은 시드 넘버를 써요. 같은 시드 넘버를 씁니다. 그러면서 얘가 테슬릿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대개 문항이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봅시다. 딴 거 필요 없이 여기만 same seed for tessellit이라고 해줘요. 묶였겠죠. 근데 이 아이디가 맞아야 되는데 맞다고 칩시다. 아까 저장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저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을 쳐보면 어때야 되나요? 하나 더 열어봅시다. 아, 싫어. 이거는 맞죠? 여기까지는 어때요? 뭐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두 개가 이제 두 학생이 시험을 쳤다고 봐요. 근데 110이었죠. X랑 Y랑. 그죠? 이건 뭐 Y가 아까 빠져서 그런 거. 풀어봅시다. 110이었죠. 여기는 뭡니까? 95였죠. 그죠? 풀어봅시다. 95였죠. 세트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더마이즈가 되지만 연동이 되면서 랜더마이즈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되면 지문을 주고 이제 하는데 지문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답과 뒤에 나오는 질문들이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 잘 보세요. 그렇게 만들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한 곳에서 변수의 구조가 같아야 돼요. 이 변수의 구조가 같아야지 아까 쪼개가지고 만들었을 때 연동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연동시켜 주세요는 안 돼요.
정해져 놓고 태스크 모형을 먼저 만들어서 변수의 구조를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굉장히 따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서 묶어 가지고 하면 이제 굉장히 비싼 아까 어제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테스트릿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컨텐츠 밸런스 맞춰 가지고 딱 맞는 세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시냐면 Generative Test-Lit Generator를 보시는 거예요. 연동이 되면서도 randomize 되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항끼리의 dependency도 있으면서 randomize 되는 걸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탈스러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조금 긴데 오늘 여기까지 했고 헬로 월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번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번까지 이제 세팅을 했으면 이제 어댑티브 세팅 한번 해봅시다. 이제 테슬리까지 잘 만드는 거 보셨죠? 태스크 만들어서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문항 모형 안 치면 이제 어세스먼트 그냥 뭐 아직 뭐 굉장한 건 아니지만 단답형까지 이렇게 되고 멀티플 초이스도 다 저기 되고 뭐 변수 집어넣어서 변형도 되고 있는 거랑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자 어댑티브 할 때는 아까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3개 했었죠? 쪼갰습니다. 원래 그 다 들어간 거 23번만 있는 거는 뭐였어요? 더하기만 있는 거 22번만 있는 거는 뭐였어요? 빼기만 있는 거 21번만 있는 건 뭐였어요? 곱하기만 있는 거였어요. 아까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문항 모형의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을 하십시오.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 문항 모형들로 내가 이제 섞어서 테스트릿을 아까 안 치는 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19가 2번 썼으니까 더하기 2번 나오고 빼기 2번 나오고 곱하기 2번 나오는 그런 어세스먼트를 내가 디자인해서 안 친 거예요. 어떨 땐 딱딱 그것만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2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같은 거를 써도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쓰면 쓸만해요. 그러고 나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더하기만 4번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더하기만 19만 4번 썼어요. 그럼 더하기를 물어보는 거 만들고 곱하기만 빼기만 물어보는 거 빼기네 25는 빼기죠. 빼기만 되는 거 똑같은 조건으로 곱하기만 되는 거. 그래서 4개 3개 아까 더하기만 되는 거 빼기만 되는 거 곱하기만 되는 그 3개 테스트릿을 만든 거나 아니 그 조그마한 이제 그 테스트릿을 만든 거예요. 이제 문항끼리는 연동이 안 돼요. 다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자 여기 4번에 가 가지고 아이디를 딸 수 있어요. 아까 만든 거는 뭐였어요? 문항 모형의 아이디였죠. 근데 곱하기 only에서 edit을 클릭을 하시거나 이 슈퍼링크도 마찬가지인데 edit을 클릭하시면 그 평가 모형의 아이디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문항 모형의 아이디하고 그걸로 묶어서 만든 평가 모형은 다른 개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요. 그쵸? 그 개체를 어세스먼트 모형이라 그러고 어세스먼트 모형의 아이디라고 해서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더하기 4개만 만든 거 곱하기 4개만 만든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적으시고 이렇게 해요. 그쵸? 그래 놓고 뭘 하시냐면 여기서 더하기 4개만 만든 걸로 가서 여기서 25는 뭐였어요? 아까 25는 뭐였어요? 빼기만 있는 거예요. 빼기 4개짜리에 가서 혹은 빼기 4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뭐예요? 25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곱하기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빼기하고 곱하기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조각을 만들어 놓고 빼기 4개가 나오고 곱하기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해 봅시다. 예. 여기는 뭐예요? 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2개 해서 안 보여줘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 빼기가 나왔네. 사실 빼기가 4번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 풀고 엄청 풉니다, 오늘. 하루 종일 풀 거야, 아마. 자, 하고 할 만해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답 찍고 그다음에 해서 됐어요. 끝나고 나면 이 친구가 지금 이 브라우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나면 계산을 합니다.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레이딩을 하고 그 다음번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브라우저 때문에 그래요. 엣지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죽여도 일어나요. 맨날 일어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엣지에서 그래서 곱하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가 그 다음번에 연동해서 시작합니다. 빼기로 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약간 더 까맣죠. 답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5번부터 해서 곱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곱하기를 일단 풀어봅시다. 그러면 곱하기를 풀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하나 틀려봅시다. 일부러 하나 틀려봅시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했었던 더하기하고 곱하기의 결과를 concatenate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2개를 한꺼번에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연결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게 영역일 수도 있고 뭐가 상관없습니다. 연결돼서 2개의 테슬릿이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한쪽 치고 다른 성격인 것을 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빼기에다가 곱하기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시험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그냥 빼기랑 곱하기가 있었는데 2개를 연결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지금 뭐 대체니까. 자, 그래 놓고 뭘 했는지 보세요. 더하기에다가 더하기를 만들었어요. 19번 더하기라 그랬죠. 그래 놓고 끝나고 나면 요 아까 만들었던 빼기 연결된 거 있죠. 빼기에서 곱하기로 연결된 그 친구를 가져와 가지고 저장을 하세요. 빼기에서 곱하기로 연결된 그 하나를 저장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서 요걸 중간 거를 해 놓고 거기다가 다시 더하기에서 그쪽으로 가게끔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걸로 합시다.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처음에. 더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더하기가 나왔네. 한번 풀어봅시다. 더하기가 나와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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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빼기가 나와야 돼요. 더하기에서 빼기로 가는 거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빼기가 나왔어요. 풀고 풀고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풀고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곱하기로 연동이 돼야 돼요. 풀고 풀고 조각조각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건 하나 틀려봅시다.